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목이 막 가래가 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공황장애, 갑상선, 무슨 역류성 식도염 어쩌고 저쩌고 뭐 신경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이상한 이비인후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환자를 다 역류성 식도염 약을 지어주는 이상한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때 제가 약 지어가지고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지금 목이 되게 쪼이는 느낌이라서 한번 먹었어요. 속는 셈 치고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습니다. 나 무슨 갑상선 이런 거 아닌가? 저 뒤지나요? 근데 갑상선으로 죽진 않더라고요. 코로나 당첨? 또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또 걸리면 재밌겠네. 목이 아픈 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죄어드는 느낌? 목을 조이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신경 안 쓰면 또 괜찮아지겠죠. 저 역류성 식도염인가요? 예고제 너는 석 달 뒤에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이만큼 그때 얼마치 받아왔더라? 열흘치 받아왔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는데 제 앞에 들어간 환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내가 봤을 때 감기 증상으로 온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저도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이 아파서 왔는데 너도 역류성 식도염이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증상 물어보지도 않고. 개웃기네. 목이 조이는 느낌 공황장애 그거일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고 편히 있거든요. 어떡하지? 저도 모르는 공황장애가 있었던 건가요? 공황장애도 있고 제가 모르던 역류성 식도염도 있는 건가요? 비염 때문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 처방. 미친. 코로나 걸렸을 때 역류성 식도염 약 먹으면 안 좋대요. 근데 왜 줬을까? 14시간째 일하고 있어요. 왜죠? 어디 잡혀가신 건가요? 자영업이면 그 정도는 해도 되고 직장인이라면 이거는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 영혼과 육체를 바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0대 때는 몇 시간 안 자가도 팔팔. 그러다가 이제 30대 슬슬 이제 약간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40대 이제 돌연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가 진짜 땡겨 쓰는 거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잠을 되게 적게 잤거든요. 낮에 이게 학교 가서 졸기도 했는데 되게 편하게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자영업자시라 가지고 11시 퇴근을 목표로 열일 중입니다. 자영업자가 다행이네. 원래 자영업자는 살짝 목숨을 갈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갈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오래 살면 뭐해. 화려하게 불살려다 가는 것이죠. 언니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 시작했다가 투자금 회수는 고사하고 빚만 남길 것 같아서 괴로워요. 원래 또 고통스러운 맛에 하는 것이죠. 자영업이란 것은. 저도 하긴 하지만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좋게 생각하시고요.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3개월 장사 말아먹고 4개월째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무튼 너무 미리부터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잣될 것 같다 싶다가도 어떻게 살아남는 게 또 이 세상이니까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잠을 적게 자는 것과 살찌는 것과 관계, 잠을 많이 자야지 그 시간에 뭘 안 처먹죠. 그리고 진짜로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그래도 또 많이 먹게 되는 거고 늦게 자면 또 야식 처먹고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잠을 줄였는데 살이 빠졌다. 이거는 이제 완전 마트에 간 거죠. 맛이 간 겁니다, 몸이. 나이 드니 힘들어도 살찌네요. 그렇죠. 힘드니까 살찌죠. 편하면은 살 안 찌죠. 아침부터 제가 이상한 댓글을 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쪘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옷 장사를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쪘다는 건 핑계 같네요. 이건 태클은 아니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 뭐지? 여기 채팅창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살찐 사람 기본 10kg씩 찐 사람들은 뭐지?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많이 쪘다고 비만도가 올라갔다고. 근데 그거지. 자기의 속뜻은 나는 관리를 잘해서 날씬한데 이 돼지 같은 년들 코로나 핑계대고 지가 많이 처먹어 놓고 이런 거잖아. 진짜 웃기니까 이게 속뜻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댓글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좋게 말을 해요. 처음에 좋게 말을 하다가
자기의 우월감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꼭 마지막에 이거 태클은 아니지만 이거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겠지만 하고 이제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차단을 잘 바꾸거든요. 차단을 계속 박잖아요. 요즘에 악플이 없어요. 왜냐면은 극소수에게 정신이 아픈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채널에 똥댓글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상한 애들 보면은 그냥 불쾌해하지 마시고 신고를 누르세요. 신고를 누르시고 또 혹시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다 일일이 차단을 매기셔야 됩니다. 걔네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걔네들이 설치는 겁니다. 요즘 재미가 없어. 오랜만에 좋은 댓글이 이야기할 만한 댓글이 달려가지고 정말 신나는데 요즘 씨가 말랐습니다. 악플러들이 씨가 말랐어요. 너무 클린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너무 맑은 물에는 그 생선이래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인데 이게 살짝 지저분해야지 이게 유튜브 하는 재미가 있는데 너무 클린하게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다 잡아냈더니 단도리 치고 그랬더니 멀쩡한 댓글밖에 안 나왔어. 정치 얘기하면 급속도로 오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랑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다 금지어로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놨어요. 아니 그렇게 정치 얘기 좋으면 네 채널 파악고 해. 여기서 지랄들하고 잤어. 짜증나게. 정치, 종교든 너무 할 말이 많고 잔소리꾼들이 많아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일단은 뭐 건전한 토론 이런 게 가능한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남의 영업장 와가지고 분위기 더럽게 하시는 분들은 살짝 돌아있어. 그게 어떤 신념이 되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요. 38살이시고 20대 갈아 넣어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엄마와 동생이 살고 있고 전 따로 나와 살고 있어요. 원금 이자와 월세비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는 돈 주면 나가겠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하네요. 이거 골치 아프네요. 가족과 4년째 연락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여기며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집이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부모가 사는 집을 가지고 협박하냐고. 그러니까 빼야죠 집을. 통보를 하세요. 나 몇 월 며칠 날 이거 집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죠. 대화가 안 통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먹기 달린 거거든요. 내가 진짜 독하게 쫓아내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럼 안면목수하게 나와야죠. 어쩔 수 없어요. 부모 사는 집 명도 소송한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지 않게 알아서들 좀 빼달라고 그렇게 뭐 내용 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진짜 다 넣어야 됩니다. 집 내놨다고 몇 월 며칠까지 나오라고 그렇게 하세요. 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분은 좀 덜 당했으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막 이러는데 진짜 악에 받쳐가지고 내보냈으면 진작 내보냈죠. 좀 덜 당했다. 더 당하면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아직은 집안이 화목하잖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래요. 덜 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요. 내용 증명 보내시고 직장에 와서 난리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경찰이 있는 겁니다. 난리를 치면은 경찰을 불러서 업무방해로 직장은 자기 회사 아니라 사장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또 화목하네. 이 정도면 4년 연락 안 한 거면 화목한 거네. 퇴거시키고요. 네, 명도소송까지 갈지도 모르니 제발 좋게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찰 부르시고요. 왜 경찰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경찰은 부르면 옵니다. 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당하시고 그러든가 좀 참고 살든가 아니면은 내보내야죠. 집 내놨다고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은 덜 당한 거다. 이 사람 살만하네 이거. 당해도 싸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좋게 끝나진 않을 것. 이미 끝났어요. 이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제 미련이 남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사회 통념상 이거를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집을 내놓으세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와서 들락날락 해야지 이제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항상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게 얘는 이래도 되고 설마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거를 노려야 돼. 그거를 급습을 해야 돼요. 좋은 거 가르친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던데 경찰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 좋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공권력이 와서 어떻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쫄아요. 쫄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또 난리치고 하는 모습에 트라우마도 있어서 겁이 나기도 하고 해서 계속 회피했는데 좀 있으면 40대인데 모은 돈도 없고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올려봤어요.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두렵다.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더 난리 쳐야죠. 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원래 그런 상태에서 자라면 되게 겁에 질려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이렇게 족같이 구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트라우마가 지금 배가 부른 거죠. 내가 살려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 이건 또 가슴 한복판에 화목한 가족이 살아있네, 이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덜 당했어. 덜 당해가지고, 막 두렵고, 나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몇 년 더 있으면은 내가 비참해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용기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한테 호구로 잡히면 안 돼요. 평생 호구로 봐요. 이미 이분은 호구로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나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내가 하나만 한 사람이다. 부모는 님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이래도 되고 얘는 내가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꼼짝 못해.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두려운 대상은 아니거든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나이 먹은 아줌마 혹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족같이 하면 내가 더 족같이 해야 돼요. 소리 질러? 그럼 내가 더 소리 질러요. 이 정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하도 엉까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치를 많이 했거든요. 효과 있습니다 이거. 직장 와서 난리칠까봐 걱정이다. 역시 면식범이 위험한. 직장에 와서 난리치면 더 좋죠.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고소하고 이럴 때도 증거가 다 있어야 돼. 증인, 증거, CCTV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방도구 나오기 전까지 제발 조용히 나가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줘야죠. 이승탈출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고 당하고 상대방은 나를 얄로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당하고 살든지. 이럴 때 정신과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지인도 사연자님하고 비슷하게 그랬는데 이런 노인들에게 주눅이 심하게 들고 근데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그 부담이 언쟁할 정도로 자아가 단단해졌다. 여전히 무서워하지만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약도 상담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으셨죠? 자꾸 내 엄마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거 하는 짓 보면은 가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대해주는 거예요, 남처럼. 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해줘야죠. 쌍년으로 살겠다 다짐했는데 다짐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쌍년으로 부르게 그런 짓을 하란 말이야. 저기 미친년이다, 저거 또라이 같은 년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스스로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그렇게 욕하게 하라니까요. 자, 오늘의 다이다이 강의는 끝. 가족들과 싸우는 법 강의 끝입니다.